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 내과의입니다. 주변에 이런 어르신 한 분쯤 계시지 않으신가요? 75이 넘었지만 매일 공원을 산책하시고 얼굴도 밝아 보여서 다들 90까지는 거뜬히 사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폐렴 한 번 혹은 욕실에서의 작은 미끄러짐 하나로 급격히 쓰러지시고 불과 몇 주 만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준비할 틈도 없이 찾아온 이별이라 더욱 가슴 아프고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몸속의 힘이 조용히 바닥나 있었고 그 마지막 충격은 단지 무너짐을 앞당긴 작은 방아쇠였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쉽게 지나치는 부분에서 시작해 결국 몸을 무너뜨리는 5가지 핵심 원인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중요할수록 마지막에 말씀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조기에 알아차리고 나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75은 의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건강의 분기점으로 여겨지며 이 나이 자체가 무조건 위험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생리적 예비력, 즉 건강의 저축 계좌가 점차 바닥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이 계좌에 여유가 있어서 병이 나거나 다쳐도 쉽게 회복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출만 계속되고 저축은 줄어들어 결국 75 전후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건강 계좌는 거의 바닥을 보이게 됩니다. 이 시점에는 작은 외부 자극 하나만으로도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기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원인을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5번째 위험 요소부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몸의 건강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 바로 장내 환경의 불균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변비, 복부, 팽만감, 입냄새 같은 증상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 하고 넘기거나 약을 조금 먹고 해소되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신호입니다. 장 건강이 망가진다는 건 몸 전체의 영양 스위치가 고장나고 있다는 뜻이고 이는 언제든 전력 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장 속에는 수십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몸에 이로운 균도 있고 해로운 균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좋은 균들이 주도권을 잡고 마치 고성능 영양 공장처럼 음식 속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식생활이 단조로워지면 해로운 균이 점점 늘어나고 좋은 균이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2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영양 흡수 장애입니다. 비싸고 좋은 재료로 정성껏 차린 식사라도 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영양소가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몸을 통과하게 됩니다. 결국 몸은 먹어도 배고프고 기계로 치면 연료가 부족한 상태로 계속 작동하게 되는 셈이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우리 몸의 각 기관은 하나둘씩 기능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뇌기능 저하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기관입니다. 의학적으로 장뇌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과 뇌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내 균형이 무너지면 해로운 균이 신경 독소를 만들어 이 통로를 통해 뇌에 영향을 줍니다. 이는 우울감, 불안감뿐만 아니라 기억력 감퇴나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을 단순한 소화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을 건강하게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좋은 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세요. 비싼 건강보조식품을 살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귀리밥 한 공기, 손바닥 크기 정도의 고구마나 단호박만 챙겨도 충분한 탄약이 됩니다. 둘째, 직접 유익균을 보충하세요. 무가당 요구르트 1컵 또는 김치나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장내 환경이 빠르게 개선됩니다. 마지막 셋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최소한 1500ml의 물을 마셔야 식이섬유가 장에서 부풀고 변이 부드러워져 원활한 배출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매일 30분 정도 산책을 더한다면 장의 연동 운동이 활발해져 독소 배출이 훨씬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장 건강은 노년의 전신 건강을 지탱하는 첫 번째 기둥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장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곧 뇌를 지키고 면역력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 4번째 위험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불을 피우고 있는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이 불꽃은 우리의 생명력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혈압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약도 잘 챙겨 드시죠. 참으로 훌륭한 습관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은밀하고 조용한 건강지표 하나를 자주 놓치고 계십니다. 바로 몸속의 염증 수치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보통 C반응 단백질이라는 수치를 통해 확인합니다. 이 수치가 높다면 당신의 몸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불길에 지속적으로 그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씨는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고혈당, 고혈압, 비만, 수면 부족, 스트레스 같은 잘 알려진 원인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발화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입속, 특히 치주 질환입니다. 가끔 잇몸에서 피가 나고 이가 조금 흔들린다고 해도 괜찮겠지 하며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치된 치주염의 세균과 독소는 상처난 잇몸을 통해 혈관 속으로 침투해 온몸을 돌며 혈관 내벽을 공격합니다. 마치 수도관에 녹이 슬고 터지듯이 우리 몸의 혈관도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지속적인 만성염증은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심지어 여러 종류의 암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수명을 평균 6년에서 8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런 자각도 없이 귀중한 노후의 시간이 서서히 도둑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몸속의 불을 어떻게 꺼야 할까요? 저는 4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는 음식을 통한 진화입니다. 블루베리나 딸기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브로콜리에 풍부한 설포라판, 그리고 고등어, 연어 같은 깊은 바다 생선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은 모두 강력한 자연 한염 성분입니다. 식탁에 이들을 자주 올려주세요. 두 번째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매일 빠르게 걷기 30분만으로도 염증 수치를 확실히 낮출 수 있습니다. 운동은 가장 강력하고도 안전한 소염제입니다. 세 번째는 치주 질환의 조기 치료입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스케일링을 받으시고 치과에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미루지 말고 꼭 받으세요. 입속의 불씨를 꺼야 전신 건강이 지켜집니다. 마지막 4번째는 감정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불안과 우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 몸속 염증 반응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러니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까운 이들과 수다를 나누는 시간도 적극적으로 가지세요. 기분이 풀리면 몸의 불도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이처럼 염증은 그냥 놔두면 커다란 병이 되어 돌아옵니다. 미리 알고 일상에서 조용히 꺼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몸속 불씨를 하나씩 꺼나가 보세요. 그것이 바로 긴 노년의 시작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건강의 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항목은 많은 어르신들의 오랜 믿음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바로 영양에 대한 오해, 그 중에서도 단백질의 숨은 결핍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전 세대에서는 나이 들수록 식사는 가볍게 죽이나 된장국에 김치 데친 채소에 흰쌀밥 정도로 간소하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여겼습니다. 부담 없고 속이 편하니 당연히 그게 정답이라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식단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 단백질을 심각하게 부족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겉보기에 체중은 변함없고 살도 잘 찌지 않으니 괜찮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복부는 점점 앞으로 나오고 팔다리는 점점 가늘어지며 힘이 빠지는 듯한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런 상태를 숨은 단백질 결핍, 즉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의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의 단백질 은행이 바닥나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근육 면역세포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육은 단순한 힘의 원천이 아니라 우리가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단백질 창고 역할을 합니다. 몸에 감염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면역체계는 항체와 면역세포를 만들어 싸워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근육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 재료가 없는 셈이니 싸움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실제로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감기 폐렴, 요로 감염 같은 작은 병에도 쉽게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는 이 단백질 창고가 이미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쉽게 넘어지는 것뿐 아니라 면역력 자체가 급격히 약해져 병이 들어도 회복이 어려워지고 삶의 활력을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노인은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고기보다 채소가 낫다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이 아닌 좋은 단백질을 적절히 잘 먹는 식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나 기억하기 쉬운 단백질 기본 공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나 더하기 반 더하기 한 덩이입니다. 첫째, 계란 1개,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둘째, 우유나 무가당 두유 1컵, 약 7, 8g. 셋째, 손바닥 절반 크기의 두부 1조각, 약 10g. 마지막으로 손바닥 크기의 생선살 또는 껍질을 제거한 닭가슴살 1덩이. 여기서 약 2입이 25g이 확보됩니다. 이렇게만 챙겨도 하루 50g 정도의 양질의 단백질을 손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성인의 최소 필요량을 충분히 충족하는 수준입니다. 이제는 좋은 건 자식에게 양보해야지 라는 생각보다 내 건강을 챙기는 것이 자식에게 가장 큰 배려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본인의 건강이 무너지면 결국 가장 큰 걱정을 안고 가는 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아끼는 일, 그것이야말로 남은 인생을 존엄하게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챙기고 몸속의 근육 은행을 다시 채워주세요. 그래야 병에도 강하고 삶에도 강한 진짜 건강한 노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위험 요소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뜻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몸의 예비 전력, 즉
장기들의 에너지가 고갈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아무리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여러 기관이 힘겹게 버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과 신장 같은 주요 장기는 스마트폰의 배터리와 같습니다. 젊었을 땐 이 배터리가 늘 100% 충전돼 있었고 혹시 모를 소모를 대비해 거대한 보조 배터리도 따로 갖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생리적 예비력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숨은 회복력입니다. 예를 들어 밤을 새거나 감기에 걸렸어도 몸 안에 남은 예비 전력 덕분에 금세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75세를 넘어서면 본체 배터리의 최대 용량은 70% 이하로 떨어지고 그나마 있던 보조 배터리도 거의 바닥을 드러냅니다. 많아야 20% 남짓한 비상 전력이 남아있는 정도죠. 이 상태에서 한 번의 폐렴, 한 번의 탈수, 한 번의 장염과 같은 작은 자극만으로도 에너지 고갈의 한계선을 넘어서게 됩니다. 결국 심장폐, 신장 등의 기관이 순차적으로 기능을 잃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의학적으로 말하는 다발성 장기부전입니다. 한 번 시작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고 생명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몸의 잔여 전력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한 3가지 신호를 통해 자가 점검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지구력 저하입니다. 예전엔 문제없이 30분씩 걸을 수 있었는데 요즘 들어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자꾸 멈춰서야 한다면 이는 확실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력 저하입니다. 예전엔 감기에 걸려도 사흘이면 나았던 분이 이제는 2주 가까이 지나도 여전히 기운이 없고 나른하다면 몸의 회복 전력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세 번째는 대사력 저하입니다. 특히 소화기관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전에는 기름진 음식도 잘 소화했지만 요즘은 조금만 과식해도 며칠간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다면 그것이 바로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이 3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이야말로 몸의 배터리를 다시 충전할 때입니다. 그 방법은 거창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핵심은 우리 건강의 4기둥을 다시 튼튼히 세우는 데 있습니다. 첫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각 장기를 복구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핵심 재료입니다. 둘째,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해주세요.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하루 30분 정도의 산책이나 맨손 체조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장기의 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습니다. 셋째,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밤 최소 7시간 이상 푹 자야 낮 동안 손상된 기관이 복구될 수 있습니다. 수면은 최고의 자연치유 시간이니까요. 넷째, 사람과의 관계를 잊지 마세요. 혼자 있으면 생각도 많아지고 정서적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친구나 가족과 자주 대화를 나누고 가벼운 모임에도 참여하는 것이 심리적 충전을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남은 에너지를 지키고 필요하다면 미리 보충하는 습관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스스로를 위한 충전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노년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하고도 긴급한 건강 경고 신호, 바로 첫 번째 위험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모든 문제들, 즉 장 건강의 불균형, 만성 염증 단백질, 결핍 예비력 고갈, 이 모든 것이 축적되어 결국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 그것이 바로 노소의 증후군입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 기력이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노화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건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노소에는 다 특정한 질병이 아니라 몸 전체가 서서히 무너지는 하나의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튼튼하던 집의 기초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가 작은 진동 하나에도 한순간에 붕괴되는 것과 같습니다. 감기 한 번, 가벼운 미끄러짐 한 번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이 지금 노소의 상태로 진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요? 의사들이 현장에서 판단할 때 사용하는 5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스스로 또는 가족을 떠올리며 조용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체중 감소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다이어트를 하지도 않았는데 6개월 사이 체중이 5% 이상 줄었다면 노쇠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인 분이 3kg 이상 빠졌다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악력 약화입니다. 예전에는 어렵지 않게 열 수 있었던 병뚜껑이나 음식 용기가 요즘 들어서는 힘을 줘도 잘 열리지 않는다면 손의 근력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악력은 단순한 손힘이 아니라 전신 근력의 대표 지표입니다. 셋째는 보행 속도 저하입니다. 거실에 약 3m에서 4m 정도의 직선 거리를 정하고 걸어보세요. 초시계로 시간을 재봤을 때 초당 0.8m 이하로 걷고 있다면 이는 이미 걸음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는 일어서기 어려움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어설 수 있나요? 만약 책상이나 팔걸이를 짚어야만 일어날 수 있다면 하지 근육이 급격히 약해졌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다섯째는 지속적인 무기력감입니다. 가끔 피곤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어떤 일을 하든 기운이 없고 아무 의욕도 들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몸과 마음의 활력이 함께 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5가지 항목 중 하나나 2개에 해당된다면 노소의 전 단계, 3가지 이상이면 노소의 증후군에 이미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면역력과 회복력은 극도로 떨어지고 작은 감염조차 감당하지 못해 몸 전체가 급격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이 정도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라며 넘기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소의 증후군은 방치하면 회복이 어렵고 조기 개입하면 막을 수 있는 위기입니다. 따라서 이 증상이 의심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의사와 상담하고 정확한 건강평가와 영양중재를 받아야 합니다. 집에서 간단히 보양식 몇 끼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노소의 증후군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몸이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이라도 손에 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내 몸의 상태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보다 몸이 먼저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주요 건강 파괴 요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건강을 세는 습관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따로 병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통증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지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몸의 에너지를 빼앗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리적 예비력을 고갈시키고 노쇠를 앞당깁니다. 첫 번째는 물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 신호를 느끼는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지내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서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은 끈적해지고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며 장 운동이 느려져 변비가 악화됩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해 부담을 안게 되고요.
하루에 물을 최소 1500ml는 마셔야 합니다. 매번 챙기기 어렵다면 물병의 시간대별로 눈금을 표시하거나 알람을 설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의 양극화입니다. 한쪽은 하루 종일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은 근육과 장기의 기능을 빠르게 쇠퇴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반면에 또 한쪽은 무리하게 운동하는 경우입니다. 갑자기 젊은 사람처럼 달리기나 무거운 아령 운동을 시도했다가 무릎, 허리, 어깨 등을 다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르신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은 부드럽고 지속 가능한 방식입니다. 천천히 걷기, 맨손 체조, 가벼운 스트레칭 또는 전통적인 팔 운동 체조 같은 움직임이 제일 좋습니다. 목표는 기록이 아니라 기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약물의 복합적인 부작용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중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고 계십니다. 이뇨제는 체내에 칼륨을 배출시키고 일부 항생제는 장내 유익균을 무너뜨려 소화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권장드립니다. 최소 1년에 한 번은 복용 중인 약 전체를 들고 주치의나 약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꼭 필요한 약만 남기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조절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부족한 영양소도 함께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여기엔 크게 세 가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 오래된 습관대로 나물이나 찬밥만 계속 먹는 것. 이런 음식은 영양이 빠져 있을 뿐 아니라 자주 데워 먹으면 발암성 물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둘, 김치, 젓갈, 장아찌처럼 염분이 지나치게 많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 이는 혈압과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셋, 간단하게 끼니를 때운다고 죽이나 국에만 의존하는 식사를 반복하는 경우. 이로 인해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가 심각하게 부족해집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은 마음과 사람의 부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비만보다도 사망 위험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장기간의 고립감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며 우울감과 함께 순환기계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에게는 심리적인 영향도 음식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가까운 동네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영상통화나 전화로 자주 안부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훨씬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75세 이후에 건강이 갑자기 무너지는 이유는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오래전부터 쌓여온 5가지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장내 환경의 붕괴, 만성염증, 단백질 부족, 예비력 고갈, 노쇠 증후군. 이 5가지가 시간이 지나며 몸속에 균열을 만들고 결국 작은 충격 하나로 큰 붕괴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건강은 갑자기 고장나서 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이 건강 통장에 예비 전력을 차곡차곡 쌓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한 끼 식사에 계란 하나 더 얻는 것, 하루에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 가족과 함께 10분만 더 걷는 것,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부 전화 한 통 더 하는 것. 이 작고도 사소한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노후가 90세까지도 당당하게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저는 서울 마포구에서 진료 중인 내과 전문의 정명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전환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인생, 우리 모두 함께 준비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